네,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 누구적 득표율 2위를 달리고 있는 고민정 후보입니다. 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뭐 비 피해는 없으시죠? 예, 저는 사실 어제 그제 계속 경남에 있어서 몰랐는데 오늘 서울에 와 보니까는 뭐 보통이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 최고위원 경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누적 득표율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예. 1위까지 갈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죠. 아, 이제 다만 지금의 성적표는 너무 초반에 그 조금밖에 안 나온 것을 가지고 본 거라서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아유, 신중하시네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인터뷰를 가졌던 정청래 후보는 강한 민주당을 강조를 했고요. 장경태 후보 같은 경우는 혁신의 민주당을 강조를 하던데 우리 고민정 후보는 어떤 민주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슴 뛰는 통합의 민주당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합이라 하면? 지금 당내 다니면서 제가 당원들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서로 좀 갈라지고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을 너무나 잘 운영하셔서 야당으로서는 당내 노선 투쟁만 해도 된다. 그러면 해도 되죠. 하지만 어제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재난조차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야당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어서 내부로 적을 규정하지 말고 바깥으로 돌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가 돼야 한다 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가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의원도 이낙연 전 대표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니 지키자는 글을 올린 후에 엄청난 악플과 문자 폭탄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왜 문자 폭탄이 이렇게 날아온 거예요? 이제 이재명 의원님이든 이낙연 의원님이든 싫어하시는 분들이 그러시겠죠. 용납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고민정 당신이 뭐길래 그거를 지키자고 하냐. 뭐 이런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하시는 건 충분히 받아들이지만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는 것은 민주당스러운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선 당시에도 저희가 막판에는 거의 대사면 그런 측면으로 복당을 다 시켰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 탈당을 했던 분들까지도 다시 다 민주당으로 받아들였던 바가 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것 자체가 마땅치 않다, 민주당스럽지 않다 하는 생각인 겁니다. 근데 지금 아무튼 이 최고위원 경선을 보도하는 언론은 친명 대 비명 구도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 우리 후보님을 비명 후보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반명이라고 하시면 제가 아닙니다 하려고 했는데요. 비명이냐 물으시면 뭐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반명과 비명이 어떻게 다릅니까? 반명은 이재명을 반대하고 그의 그 노선을 반대하는 거고요. 비명은 그냥 이재명 걔는 아닌 거죠. 저 스스로 친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프레임이 영 맞득지 않긴 하지만 문재인과 정치를 같이 했고 또 국정을 같이 운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그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비명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려움들을 같이 겪어낸 동지인 거죠. 그러나 이재명 의원님은 이제 막 알았습니다. 얘기도 사실은 진지하게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 이제 근데 그분이 대세가 됐다고 해서 저도 뭐 친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앞전에 얘기했던 친문입니다라는 것에 대한 그 무게감을 떨어뜨리는 거라서 정말 제가 그 마음의 준비가 됐고 그러한 어떤 끈끈함, 어려움도 같이 겪었던 이게 되면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직은이라고 하니까 미명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는데 미명.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혹시 쓰실 거면 저작권은 좀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겠습니다. 당헌 80조 개정 논란이 불거졌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정안이 나온 이유와 지금 현재 상황이 이재명 의원 구하기 아니냐, 방탄 아니냐, 이 얘기와 함께 대두된 거거든요. 예. 그 말은 이재명 의원이 기소가 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우리가 나서서 하고 있는지 전 참 아이러니한데요.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소환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분명히 대정부 질의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고 거기에 대한 판결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합리적 수준으로 조사가 되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법카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의원 관련해서 막 여러 가지 수사가 들어가고 과도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원희룡 장관의 오마카세 문제는 이미 인사청문회 때에도 문제 제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압수수색하고 있다. 제가 뉴스를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로 그런 얘기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이거에 기소가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 만에 하나 기소가 될 경우에는 그거는 야당 탄압이죠. 그렇게 할 거면 원희룡 장관부터 입장 정리가 돼야 될 것이고요. 인사청문회 당시에 문제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인사 검증 그 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책임져야 됩니다. 그 간밤에 나온 이야기가 그 이재명 후보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경찰에 체포됐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거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이 그 수사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그 기사는 잘 못 봤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 아까 잠깐 이제 그 재난 대응을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저께 집에 가서 전화 지시한 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불거지고 있는데요. 후보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국가에 굉장히 큰 재난의 구멍이 난 사건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는 새벽에 밤에 잠도 못 자고 대통령께서 다 챙기셨다 하고 자랑할 일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자숙하고 반성하면서 어떻게 이 사태를 빨리 풀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저 대통령을 엄호하기 급급한 그 모습에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왜냐하면 이 문재인 정부 시작했을 때는 이제 세월호의 아픔이 있었고 모든 국민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1번으로 해줘야 되는 건 국민의 안전을 목숨을 지켜주는 국가가 되기를 가장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뭐 무슨 경제도 살리고 외교도 잘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로는 위기에 강한 국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상황들을 대처해 왔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끝나고 나서도 코로나 대응도 마찬가지였고요. 위기에만큼은 강한 정부였다라는 평가를 감사하게도 받았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막 정부가 시작됐기 때문에 기존 정부에서 했던 것만 그대로 반복했어도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청와대의 대통령 관저와 그 가까이 위기관리센터가 가까이 있는 그곳에서 다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비판을 받았을까? 그리고 또 더 제가 너무 가슴이 정말 무너져 내렸던 건 인명피해가 난 그 현장에 가서 퇴근할 때 침수가 되는 걸 내가 봤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그 현장 가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납득도 안 되고 너무 사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하천 수위 모니터 시스템 개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미 700여 곳에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모르면 그 옆에 같이 수행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장관이든 시장이든. 그럼 그 사람들이 제대로 짚어주면서 대통령이 이건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이만큼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무능함을 참모들이 유능하면 그게 메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참모들은 무엇이 그렇게 무서운지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단순히 지지율이 떨어졌다 하면서 뭔가 대처할 것이 아니라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후보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최고위원 후보였습니다.